자,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이시라면 9월달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면 제외 신청도 좀 해야 됩니다. 약간 번거로우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 이 종부세 관련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핫한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부 순서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별도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라이브에서는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출처를 먼저 밝히고 보죠. 동아일보에서 가져왔고요. 송충현 기자님이 9월 15일 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라이브 하고 있는 날짜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33,000명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부세에서 빼버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빠지는 거니까 종부세 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보시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는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기존의 영상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그러니까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1주택자이면서 공동명의여야 됩니다. 1주택자 이제 단독명의다.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가구 1주택인데 공동명의다. 자, 이 경우에 1가구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지분이 큰 쪽, 지분이 같다면 둘 중 한 명으로 선택해가지고요.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청을 하면 공제 금액을 이번에 법이 통과됐죠. 11억까지 해주고요. 추가 세액 공제,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특례 신청 가능하게 한 거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처럼 공동명의 하겠다 그러면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으로 가는 겁니다. 추가 세액 공제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걸 비교 안 하시고 공동명의라면 가만히 있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냐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단독명의이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공동명의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선택할 수 있는데 단독 도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라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것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인은 이 1주택자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이 유리한지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겁니다. 자, 올해 주택임대 사업자 33,000명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상에서 빠지는 거니까 세금 혜택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서 세금 내세요 라는 거죠. 그게 3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이제 710 대책 617 710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자진 말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 말소 4년, 8년 되신 분들은 이제 말소가 돼버리는 거고 4년은 전부 다 말소 돼버리는 거고요. 8년은 아파트는 무조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거는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년짜리 그리고 8년인데 아파트 8년짜리 중에서 그 전에 일부러 일찍 자진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좀 보니까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자, 4년짜리 민간 단기가 있죠. 그리고 8년짜리 과거 준공공 이게 있는데 이 4년짜리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소라는 거는 자동도 있고 자진도 있습니다. 이 말소가 좋은 게 이제 과태료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임차인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8년은 온리 오로지 아파트만. 참 희한해요.
아파트 가격만 안 오르면 되나 봐요. 다른 거는 올라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 아파트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아닌데, 물론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파트만 말소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말소되는 경우가 대략 한 33,000인가 보죠.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이 있나, 이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종부세 내가 합산배제 신청도 내가 해야지 내 대상에서 빠져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따로 신청을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 이번에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기 원한다면 이달부터 명의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요게 특례 신청, 요겁니다. 이건 많이 저희가 살펴봤죠. 자, 올해 종부세 정기 고지에 앞서서 약 46만 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고 올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고가 추가된다. 합산 배제 대상에서 단기 임대, 장기 아파트 임대주택 유형은 폐지가 됐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에서 단기 임대 그리고 장기 아파트 임대주택 유형은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 중에 등록한 시점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4년짜리하고 그 당시엔 8년이죠. 지금은 10년이지만 그래서 이제 4년, 8년이 돼서 이제 자동 말소가 된 사람들은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 기존 영상을 보시면 훨씬 좋고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자,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시세 약 16억이고요.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6억, 총 12억, 그러니까 시세 한 17억 정도 되겠죠. 공동명의자가 공제를 1억 더 받을 수 있지만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60세가 넘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고령자라는 말이 좀 싫어서 그냥 60세라고 했습니다. 단독명의자는 보유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이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계산을 해보고 단독명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해라. 그래서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렸었죠. 부부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보유한 경우도 단독명의자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남편이 주택 지분을 100%, 부인이 부속 토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면 이번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단독명의자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즉 1가구 1주택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좀 따로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가능은 하다. 그런데 각각 100%씩 가지고 있고 다른 세대 구성원, 가구원이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즉 1가구 1주택만 해당된다. 그러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와 다른 집의 부속 토지, 주택은 아니고 토지만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부부 가운데 지분이 큰 납세 의무자가 해당 부속 토지를 보유하면 특례에 따라서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부속 토지 보유하면 특례 적용 못 받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건지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이 이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5대5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분이 같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남편으로 할지 아내로 할지. 남편으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딱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1세대 1주택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땅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은 없어요. 건물은.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든가 특히 뭐 집 같은 거 있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있는 거야. 토지만.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명의가 예를 들어서 아내로 돼 있다. 아내로. 자, 그러면 여기 종부세는 지분이 같으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남편 걸로 해가지고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토지가 아내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특례 단독 명의인 것처럼 추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이때는 명의를 선택을 아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일치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토지의 명의자가 누구냐? 이걸 좀 봐가지고 만약에 특례를 하실 거면은 이 토지 명의자하고 실제 납부하는 요 사람을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단독 명의였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하나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는데, 아까 제가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토지까지 있다. 뭐 많이는 안 계시겠죠. 어쨌든 그래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밑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내용에서 약간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또 볼까요? 기존에 합산배제가 신고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가지고 대상에서 빼버린 거죠. 즉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가 됐다. 뭐 4년이 됐든 아파트 8년이 됐든 가지고 말소가 됐다. 그러면 합산배제에서 빼달라는 제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제 건 아직 말소가 안 돼가지고 몰랐는데 요거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좀 세부담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합산배제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신고를 해줘야 되고 또 거기서 벗어나도 따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주택과 10년 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알기로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2018년인가? 그 이전에는요. 그냥 제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됐어요. 알아서 됐는데 그 이후에 종부세 법이 바뀌어가지고 별도 신고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왜 그랬냐면 종부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종부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할 제가 세무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좀 기분은 나빴지만 뭐 그 해당 공무원 분하고 뭐 이렇게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분도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건데 가지고 이제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제 거 이렇게 하고 와이프 것도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그게 빠지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가산세 내겠죠. 왜냐하면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세금을 제가 덜 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금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익을 본 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뭐 1,00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신고 안 됐으니까 가산세하고 이자 나간다는 겁니다. 당국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약 33,000명. 그럼 이 사람들 한 사람이 등록한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평균 두 채만 봐도 6만 채나 되겠네요. 그죠?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 5%를 위반해서 임대료 인상하면 2년간 합산배제 적용받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또 그림 그려야 되나요? 왠지 오늘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그 주택임대 사업자 특집입니다. 자, 그냥 제가 편의상 집 1, 2, 3, 4 이렇게 5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은 실거주고 2번은 임대주택인데
등록을 했다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주택수는 5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채라고 하지 마시고, 한 채 아닌가요? 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보시고요. 지금 설명 다 못 드리니까. 종부세에서는 제가 요건을 다 갖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갖췄다고 가정. 그러면 종부세만 놓고 보면요, 2번하고 5번이 빠져요. 제외가 돼요, 제외가. 그래서 종부세만 놓고 보면 이게 여기 1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 겁니다. 2번하고 5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번이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말소 됐다고. 그래야 관할 세무서가 안다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5번이 예를 들어서 5%를 넘겼습니다. 5%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양도세 중과까지 들어갑니다. 거주택 비과세도 날아가 버리겠죠. 게다가 플러스 과태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의무사항 하나 어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저도 내년에 별도 신고해야 되겠네요. 5층 이상 도생을 임대주택 등록했는데 합산배제가 가능하냐? 원래 도생은 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최근에 민특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기사 공유했었죠. 도생은 왜 그러면 법을 바꿔서 임대주택 등록 가능하게 해줬냐? 봤더니 뭐 1인 가구, 뭐 그런 작은 가구의 청년층의 임차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등록 가능하게 해줬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거죠. 아니,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아파트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말해서 의미 없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제외가 돼서 합산바제 혜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1일에서 8월 17일 사이에 등록한 경우에는 혜택 못 받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죠. 요 사이에 등록한 건 혜택 못 받고, 그거 넘어서 하면 혜택 받고. 야, 좀 그래요. 자, 주택임대 하고 있는데 임대업 등록 못했다. 합산배제 신고할 수 없냐?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여기 답변 보시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이 이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적용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등록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사 내용에 제가 충실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1일 요 현재 임대 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자체하고 이게 세무서 두 군데 이게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등록을 하면 혜택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죠. 자, 혜택 가능하려면은요, 첫 번째 두고 등록해야 되고요. 이 두고 등록하는 게 이거죠? 두고 등록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임대 개시 당시 6억 이하야 됩니다. 기준시가가. 수도권 외는 3억 이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틀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뭐하러 등록해요? 자,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5% 이내로만 임대를 올려야 돼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땡이에요. 자, 그리고 4번. 2018년 9.13 이후 조정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면 이때는 혜택 못 받아요. 이때는 혜택 못 받아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큰.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근데 913 넘어서 2019년에 샀다. 근데 지금 나온 기사만 놓고 봐가지고 등록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죠. 뭐 어떡합니까? 뭐 일개 개인 유튜버지만 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거 실제로 그 요건 다 안 따지고 그냥 등록만 하면 혜택 보는 줄 알고 그냥 불나방처럼 그 들어가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3개월 안에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또 이것도 1개월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서 종부세 합산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세 대상으로 나와버린 거죠. 하고 아니 왜 과세 대상이냐 그랬더니 아 선생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 개시 당시 6억이 넘었네요. 기준 시가가. 아니면은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셨네요. 아니 등록하면 된다는 거 된다고 하지 않았냐. 아 근데 그거는요 그 지자체에서 하는 말이고요 언론사에서 하는 말이고요 저희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세무서 직원이 말하는 거죠. 황당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실 거면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강의만 3시간 2시간 합니다. 이게 허투루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안 하는데 신규 등록 어차피 안 하시니까 아무튼 그 여전히 이런 걸 보면 그냥 어깨에 드럼통 기름통 메고 그냥 저 불난 곳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신중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9월 달에 챙겨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다 공동명의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그냥 그대로 할지 그 특례 신청 할지 말지 요거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등록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혜택을 내가 받고 있으면은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빠진 게 있다면 추가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소가 됐거나 뭐 매도를 했다 자진 말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혜택 못 받는 거다 그러면은 그것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발각되면은 세금 토해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좀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시겠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절친분들은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좀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후속 조치에 관련된 내용 나면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다면 여기 클래스 101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절친 가입은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